네, 중국이 이제 미국을 겨냥한 수출 통제 장치를 만들었습니다. 미국이 화웨이 등 중국 기업의 자국산 부품 기술을 팔려면 승인을 받도록 하는데 이제 대응하는 성격이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해서 좀 자세한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천 소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이제 중국이 수출관리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가장 먼저 이제 실시가 될 중국의 규제 품목은 뭘까요, 그러면? 네, 아무래도 미국처럼 그 중국 같은 경우에도 첨단 산업뿐만 아니라 자국에서 생산되는 자원에 대해서 대미 수출을 통제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때문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규제 대상 1호 품목이 아무래도 전 세계 생산 점유율의 70%를 점유하고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대중국 수입 의존도가 80%인 히토류가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히토류라는 그 수출 규제 카드를 흔들어서 미국을 좀 흔들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제 문제는 중국이 미국에 대한 수출 규제뿐만 아니라 제3국을 통해서 수출하는 부분까지도 통제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첨단 산업에 들어가는 히토류와 관련돼서 그 규제 품목뿐만 아니라 규제 대상국에 묶일 가능성도 현재로서는 높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히토류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항상 이제 미국에 대항하는 무기로 좀 활용을 하는 것 같은데 어떤 자원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히토류 같은 경우에는 17개 원소로 말하게 되는데요. 다른 금속보다도 안정성이 뛰어나고요. 이 때문에 열 전도성도 높고 또 전기나 자성, 방광과 같은 특성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전기 자동차의 그 모터에 쓰이기도 하고요. 또 스마트폰과 같은 하이테크 제품의 필수적이기 때문에 제4차 산업혁명의 쌀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소량만 가지고도 기기의 기능을, 그 성능을 극대화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전기차 한 대에는 히토류가 1kg 정도가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F-35 전투기에는 417kg, 그리고 알레이버크급 미사일 구축함 같은 경우에는 2,358kg, 그리고 버지니아급 원자력 잠수함 같은 경우는 4,173kg 정도가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이 밖에도 풍력 터빈이라든지 액정 디스플레이, 그리고 형광체, 그리고 디지털 카메라의 렌즈뿐만 아니라 태양 전지, 그리고 반도체, LED, 로봇, 무인 항공기에도 꼭 필수적으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미국도 이제 매번 반복되는 중국의 이제 레포터리를 모르는 건 아닐 텐데 미국 입장에서는 히토류를 국산화시키지는 못하는 상황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히토류 생산이 연간 15,000톤 정도가 되는데요. 중국이 12만 톤 정도가 되기 때문에 거의 세 발의 피라고 표현할 수가 있을 정도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문제는 미국 같은 경우에도 히토류 정제 공장이 현재는 없고요. 앞으로도 만들기 상당히 힘들 것으로 보여집니다. 환경 오염 문제가 발생하고요. 또 대규모 상업성을 갖춘 매장이 광산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도체처럼 히토류 같은 경우에도 산업 체인을 구축한다는 것은 최소 15년 이상 걸리는 사업이 되고요. 다행인 점은 세계무역기구가 2015년에 중국이 히토류 수출 제한을 위법이라고 판결이 내렸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이 미국에 대해서 히토류 수출을 제한할 경우 미국도 석유나 반도체뿐만 아니라 중국 기업인들에 대해서 추방 전쟁을 벌일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이 이제 항상 꺼내드는 이 히토류 카드가 미국을 견제할 만한 무기가 될 수 있는 건가요? 네, 히토류 같은 경우는 금과 은과 같이 그 희귀한 자원이 아닌데요. 국가별 매장량을 보면은 중국이 4,400만 톤으로 세계 1인데 37%밖에 차지하지는 않습니다. 뒤이어서 브라질이라든지 베트남, 러시아, 인도, 호주가 되는데요. 호주 같은 경우는 2025년이 되면은 네오티늄이라든지 프라세오디늄 같은 중요한 그 히토류 같은 경우에는 현재보다도 2배 정도 생산량이 늘어날 것이라고 합니다. 이제 문제는 축출하고 생산하는데 많은 비용이 들어가게 되고요. 이 과정 속에서 환경 오염 물질이 배출이 된다고 합니다. 특히 방사능 물질이 배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서방 국가들 같은 경우는 쉽게 증산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1년 이상 중국이 히토류 수출을 제한할 경우에는 전 세계
미국의 특히 서방 국가들의 그 첨단 제품 생산의 차질은 불가피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상당히 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그럼 이제 미국을 포함한 서방 국가들은 중국의 수출 규제 어떻게 대응해 나갈까요? 네, 미국은 이미 전 세계에서 신규 광산을 개발하기 시작했고요. 베트남, 멕시코, 말레이시아 쪽에서 대체 수입처로 지금 활발하게 바꾸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이 수출 통제가 장기화되면 서방 국가들 같은 경우는 자연스럽게 도시 광산이죠. 폐가전 쪽에서 히토리를 축출하는 기술들을 발전시킬 가능성이 높고요. 또 히토리를 적게 쓰는 고성능 자석이라든지 에어 컴프레셔 같은 신제품이 개발이 지금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에 대체 물질과 관련해서도 지금 현재상으로는 상당히 빠르게 진행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중국이 상호주의를 무시하고 히토리를 무기화된다면 전 세계적으로 정치적인 이슈로 자원을 무기화했다는 세계 반발을 가져오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도 장기적으로 히토리를 제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미국도 미국이지만 중국이 중국산 원료나 부품을 쓰는 제3국 기업도 규제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한국 기업이 받을 또 타격은 어떻게 될지 궁금하네요.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제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주요 제품이죠. 히토리뿐만 아니라 구리, 마그네슘과 같이 41개 원소 중에서 중국 의존도가 높은 원소는 23개 정도가 되고요. 이 중에서도 그 히토리 10원소 중에서 9개 원소를 거의 중국에 의존하게 됩니다. 중국이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우회 수출을 규제하는 강력한 조치를 꺼낸다면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전기 자동차 생산에 차질을 빚어질 수밖에 없고요. 반도체, 스마트폰, 군사 장비죠. 레이저라든지 레이더, 음파 탐지기, 야간 감시기, 미사일 유도 장치와 관련해서도 차질을 빚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하이테크 제품과 관련된 차질이 앞으로 1년 이후에는 발생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미국과 중국이 다른 국가에게 지금 우리 편을 들어달라 이렇게 외치는 것 같은데 안보는 미국, 이제 경제는 중국에 좀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그러면? 네, 미국과 중국은 우리나라에 대해서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하는 식의 그 강압을 지금 줄서기를 강요를 하고 있는데요. 군사 안보적인 측면에서는 미국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호한 입장을 취한다면 미국은 자동차와 관련된 관세를 부과한다든지 환율 절약폭만큼 상계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도 보면은 미국 편에 선다면은 히토리뿐만 아니라 서해상의 군사적 도발 그리고 제2의 사드 사태를 맞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양국과 전략적 소통 방법을 찾고요. 또 기업들 같은 경우는 최악의 경우를 대비한 플랜 B 전략을 지금 서둘러야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이제 앞으로 이런 그 국가적 전략 목표가 서 있지 않는다면 기업들은 신규 투자라든지 기술적 제휴, 시장 개척, 고용 계획에도 차질이 발생하기 때문에 정부가 직접 나서야 될 시점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국이 오는 12월 이제 새로운 수출 통제법을 시행한다라고 밝혔습니다. 히토류를 포함해서 의존도가 높은 수출을 끊어서 경제 보복에 나서겠다라는 건데 미국을 포함해서 국내 기업들이 받을 타격에 대해서 오늘 좀 자세한 얘기를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